저희가 2주 전에 조선의 국모와 함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 한 번 더 모셔서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과 전략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점 여러분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또 조선주에 대한 고견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앵콜로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로 봐야 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수주잔고가 2조 원 가까이 될 거다라는 전망에 대한 배경과 함께 STX 중공업 민수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조선소의 수주 호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HSD 엔진 같은 기자재 업황에도 우리가 낙수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이런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조선 업체들이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고 예. 그리고 저희가 더 비싼 배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선 업황이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조선 업체들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혜가 사실 좀 먼저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꼭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자재라는 특징이 일단 더 중요한 거고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엔진까지도 납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엔진 사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거 네.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수주잔고 2조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전에 한창 호황일 때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이 2조 정도 수준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회사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2조 정도의 수주잔고면 거의 2년치 물량을 그냥 풀로 가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배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도 지금까지 계속 높아졌을 건데 앞으로 만들 엔진의 가격도 점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물품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이익률도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SD 엔진이 작년에 비해서 수주액이 거의 2배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그 조선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이 엔진 중에서 네. LNG랑 관련된 엔진의 그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LNG랑 관련된 엔진을 LNG 선박에만 저희가 탑재를 네.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LNG 추진 엔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LNG도 쓰고 기름도 쓰는 그런 선박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엔진의 단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외에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들도 배를 많이 만들게 될 예정인데 저희가 엔진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주가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한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HSD 엔진을 유심히 좀 뜯어봤을 때 이렇게 수주잔고가 2조 이상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찍는 회사가 곧 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그 배경과 함께 이게 뭐 2년 후인지 3년 후인지가 문제잖아요. 언제쯤 그렇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국내 업체나 아니면은 해외 업체들이 가장 많은 수량의 배를 만드는 시점은 네. 2024년입니다. 근데 저희가 24년에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이전에 네. 기자재는 사실 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23년 하반기가 아마 이런 기자재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수량적으로는 가장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더 비싼 배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엔진의 가격도 네. 올라가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똑같은 양의 엔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더 높은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진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시점은 하반기에 많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올해 4분기 정도의 실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도 수준의 수익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주 같은 리드타임이 긴 종목에서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익과 수주잔고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던데 올해부터 이익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또 내년부터는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회사를 얼마나 쳐줄 거냐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좋은 가격을 받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정 가격 멀티플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15배 이상의 PER 15배 이상의 그 가치를 금방 받는 편이고요. 네. 저희가 2022년 3분기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5억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적죠. 네. 그리고 올해는 연간으로 한 매출이 2023년에는 매출이 한 1조 정도 기대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뭐 미들 싱글 정도의 그 마진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5, 600억 정도의 이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요즘에 이제 시가총액은 한 4천억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두 자릿수 정도에 근접한 수준이면 이제 1년치의 이익을 땡겨왔을 때 예. 지금의 시가총액이 좀 싸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현재 지금까지 낸 이익으로는 네.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엔진, HSD 엔진 좀 쌍바닥을 찍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다른 선박용 엔진 업체가 있죠. STX 중공업이 있는데 네. 이 조선업계 대형사인 HD 현대 그리고 한화가 지난 연말에 이 STX 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인수전이 같은 동종업계인 HSD 엔진의 작은 악재라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하나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작은 악재가 아니라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선박용 추진 엔진을 만드는 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HSD 엔진,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STX 중공업 이렇게 3개 업체였는데 네. STX 중공업은 기존에 이제 STX 그룹에 있었던 조선소와 국내에 있는 비상장 업체들의 이제 수주를 조금 받았었는데 그 네. 업체들이 사실 최근 뭐 1년 사이 이전에는 거의 수주를 못 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거의 발을 빼다시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하나가 가져갔을 때 악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우리나라의 이 조선 엔진 쪽에 대한 납품은 사실 조금 납품처가 거의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엔진을 만들고 그 이외의 캐파는 이제 외부 업체 그리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필요로 하는 엔진을 주로 만들고 나머지 캐파는 이제 제3자 이렇게로 되어 있는 편인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대우를 인수한 한화 쪽에서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일관 생산 체제를 만약에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HSD 그 엔진 입장에서는 이제 캡티브 마켓을 크게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아마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하나 쪽으로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SD 엔진에 대한 실적, 수주 잔고, 그리고 STX 중공업의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화가 인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조선주 원픽이라고 하셨던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발주 호조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대사모중공업 상장철의 핵심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HMM에 대한 이슈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조선해양 원픽이라고 하셨었죠. 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밸류상 저렴하다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재무 상태가 연간 적자가 지속 중이고 실적이 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지금 재무 상태 현황과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실적이 들쭉날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이제 원래로 치면 뭐 한 15조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네. 손익분기점 수준의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매출이 감소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기에는 뭐 0. 몇 퍼센트 적자 나고 어떤 예. 분기에는 뭐 0. 몇 퍼센트 플러스가 나고 이런 수준이니까 적자와 흑자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항상 왔다 갔다 할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요. 2023년부터는 일단 매출 자체가 좀 레벨업이 됩니다. 21년 대비 22년도 이미 매출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다른 그룹과 달리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영업 흑자 전환한 거를 확인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23년이 되면서 저희가 실적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조금 덜 보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한 8,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순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만 보다 보니 조금만 주가가 올라도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는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되면 이제 많이 사그러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상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이 HD 현대그룹의 조선 쪽 중간 지주 회사인데요.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시키면서 그 상장 자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라 현금 여력이 좀 많은 편이고 이 그룹 내에 있는 조선소 3사,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들이 각각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수주를 많이 하면서 선수금 수입도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좀 안정성을 이미 찾은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게 이런 핵심 조선 자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뭐 중간 지주사다, 애매한 포지션이다라는 말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연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지막 사업회사인데 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었던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상장 철회를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미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면서 조선주에 투자할 건데 나는 중간지주회사에 그쵸. 애매하게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 투자처를 옮겨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중상장 이슈는 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현대사무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그대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하게 옮겨올 수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도가 많이 사라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아직까지는 주식 정책성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무중공업의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에게는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상장 철회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지 완전 철회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게 왜 상장을 했어야 됐냐면 2017년에 IMM으로부터 현대사무중공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프리 IPO를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상장을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 그 투자 자금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상환을 완벽하게 했고요. 그 상환을 하면서 기존의 계약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위험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이중 상장에 대한 위험성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 이중 상장에 대한 그러한 악재성 우려감은 좀 우리가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HMM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가가 2만 원, 보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늘 4%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운임 지수도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주가 상승한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사실 주가 상승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좀 매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의한 수급적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결국 인플레는 피크다, 뭐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류업체들이 좀 많이 반등하지 않았나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해운 집중적인 물류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이 종합물류회사로 주로 알고 있으시는 뭐 UPS나 DHL 그리고 뭐 퀸앤 나겔 이런 회사들은 좀 바닥 대비해서 약간 반등을 한 부분이 있지만 해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그닥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AP 몰러 머스크라던가 아니면은 에버그린 그리고 뭐 하팡로이드 같은 업체들도 보시면 HMM과 같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HMM 민영화는 몇 년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HMM을 품을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HMM의 매각이 정부 뜻대로 연내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이제 매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컨설팅에 착수한다라는 거지.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어느 시한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단순히 뭐 펀드에게 판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국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류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물류와 연관되어 있는 대기업을 시장에서 많이 추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과 역대급 수주를 쓸어 담은 조선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선주에 물려 있는데 지금 물 타면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작년같이 전체적으로 장이 약세장일 때 네. 사실 상반기에 잘 버텼다고 하지만 상반기에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다른 것들이 많이 내려갈 때 저희가 좀 안 내려가고 버티다가 그쵸. 하반기에는 시장이랑 약간 적을 같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되게 불안했던 게 이제 어닝 시즌에 어닝이 발표가 나면 아, 이번에도 또 쇼크가 나왔구나, 쇼크가 나왔구나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요번 올해부터는 어닝 시즌에 그런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연초에 뜸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는 수주와 실적이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건 확실히 보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 더 내려갈 만한 요인은 많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버티다가 좀 주가가 내려갈 때 실질적으로 수급도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뭐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내놓아서 주가를 더 많이 가라앉게 할 수 있을 만한 수급 주체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매수 타이밍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닝 시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 다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의 국모에게 여러 가지 질문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